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 오늘 밤 9시 30분에 연준이 선호하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이전과 같은 6.3%,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하면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4.7%로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 하락했고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면서 4월과 동일하게 예측치보다는 낮게 발표됐습니다. 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했지만 전주 대비로는 낮은 23만 1,000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연준의 정책 방향성의 척도로 여겨지는 PCE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 물가 안정을 최고의 숙제로 삼고 있는 연준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 명확하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 그리고 혜영 마스터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가 좀 좋게 좀 증시가 마감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계속 하락장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어쨌든 6월 달은 일단 접어두시고요. 내일이면 또 밝은 또 7월을 맞이합니다. 7월 달에 또 이 1,000명과 함께 좋은 투자 전략 짜셔서 또 기쁜 그런 7월을 맞이하면 되시니까 너무 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혜왕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혜왕입니다. 네, 강연회하고 처음 나왔네요. 네, 부산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다녀오셔서 인물 좋아지셨네요. 네, 내용이 좋다는 얘기보다는 좀 인물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네. 제가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연회 때. 네, 오늘 PC 물가 떴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PC랑 CPI 차이는 뭐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지금 대두되고 시장의 어떤 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지?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현재는. 네. 오늘 PC부터 설명하고 그리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 자세하게 풀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시장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이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기도내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다시금 강세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강세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도도 2021년 2월 이후 다시금 가장 낮게 나왔고요. 오늘 발표된 PCE 역시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1분기 GDP 확정치도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침체 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강세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혜왕 마스터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굉장히 간단하게 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PC 관련해서도 좀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오늘 PC가 사실
CPI랑 큰 차이는 크게는 없어요. 완전하게. 그렇군요. 완전하게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자, 지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지금 PC랑 CP에 대한 물가인데 사실 동반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했던 게 뭐예요? 네, 전월이죠. 전월. 예. 전월 발표치이기 때문에 이미 CPI에 대한 결과치가 나온 상황에서 PC가 나왔다? 이걸 염두를 해야 돼요. 우리 6월 10일 날 CPI 뜨고 폭락 나왔잖아요. 증시가. 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전에 CPI가 선반영을 했던 결과값에서 어떤 부가적인 요인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PC는 간접적인 지출을 포함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큰 차이를 대두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PC가 뭐 CPI만큼 고점을 깨지는 않았다. 이 정도는 염두할 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염두성에 대해서는 CPI 물가 뜨고 한 번 더 칠지 이제는 완전히 고점에 대한 확인이 들어갈지 이 차이가 나올 거예요. CPI 뜨고 순수하게 7월 초에 있을 CPI에 의해서 증시, 달러, 방향성 다 결정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왜일까요? 지금 여태까지는 중립금리 연말까지 75 베이시스 포인트죠. 그걸 반영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반영이 CPI 전까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9월, 10월에 있을 더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결정을 CPI까지 들어가니까 그때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이거는 더 지금 치고 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라고 결정을 절대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차트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긴축을 더 하냐 안 하냐 추가 스텝을 밟냐 안 밟냐 그 차이인데 7월 10일 CPI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지표 중요해요. 다만 지금 이 PCE 지표는 CPI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요인일 뿐이에요. 단순하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당분간은 더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예, 7월 초까지는 계속적인 강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죽진 않아요. 달러 차트가. 다만 CPI 발표 뜨고 만약에 탑다운 되는 어떤 그림새를 물가가 보인다면 달러 어떻게 되겠어요? 긴축성 행보도 이제 줄어들겠네. 시장 심리 반영 들어가는 거예요. 증시 어떻게 해요? 반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그때 모든 지표, 증시, 달러가 변동성을 한 방향성으로 결정짓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변곡은 아직 아니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는 계속 열려 있어요. 다만 변곡에 대한 기준점을 다음 달 미국 CPI로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가 된 PC보다 7월에 발표가 될 이제 6월 CPI 더 중요하다. 따라서 7월 초까지는 강달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요거를 제가 약간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제가 요거 달러 요 그래프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과거를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1990년 초반에 IT 붐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불었죠. 그러면서 투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성장률이 상당히 5%, 6%대까지 가는 아주 고성장을 하다가 결국에 어땠습니까? 2001년도, 2000년도부터 그 IT 설비 투자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의 어떤 조짐을 보이면서 그때 상당히 안 좋은 현상까지 이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저금리 시대가 왔고 거의 0%대 되는 저금리 시대가 그때 왔어요. 그래서 2008년까지 이루어졌죠. 리먼 브라더스. 뭐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뭐 주택도 뭐 신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택도 구매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던 그런 시대를 좀 보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2001년 4월입니다. 이때가 지금 1330원대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오늘 1305원인가 거기까지 한번 찍고 왔었죠. 한 13년 만에 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말이죠. 이게 그 CPI 발표 7월 전까지
어떤 이벤트가 만약에 또 한 번 나온다면 1,330원대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더 올라가느냐. 저는 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08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상대 그래프 올라와 있죠. 이거 뭐 1,522원까지 이것까지는 힘든 얘기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 1,400원대까지. 그래서 저는 1,300, 그러니까 최저 1,330원에서 최고 1,400원까지는 원달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일단 원달러 갖고 비교를 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근거를 찾아보자면 이제 인덱스 가지고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덱스. 자, 인덱스를 보면 여기도 재밌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대까지는 상당히 좀 119.14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 어땠어요? 금융위기 때 상대적으로 87.39 엄청나게 떨어졌죠. 뭐 이때만 해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기축통화가 6개 통화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좀 묻어나는 상쇄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지금 상태를 보자는 얘기죠. 그죠? 지금 상태는 105, 현재 이제 105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게 105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 말과 뭐 여실히 지금 105를 지금 계속 오늘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느냐. 뭐 시청자분 다 아시다시피 자, 기축통화의 대표적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엔화, 그죠? 유로 상당히 약세죠. 저번 주 이제 화요일 날에도 그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운드라는 걸 엔화 보여주면서 거기도 동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축 통화들이 경쟁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달러가 나름대로 혼자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제가 요 표명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왜? 유로하고 엔화가 어떤 이 딜을 받칠 수 있는 어떤 뭐 결과가 없어요.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달러가 나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1,330원에서 1,4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요 표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논평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 달러에 대해서 봐주시면서 또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국내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원달러 관련해서는 네. 조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한국은행도 살펴봐야 되는 문제니까. 네. 단순히 우리가 이제 달러만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한 물가나 이제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 그 원달러를 보게 되면은 한국 지표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네. 7월에 일단 일정이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죠. 예. 한국이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을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빅스텝 뭐예요? 50베이시스 포인트, 0.5% 인상이죠. 지금 1.75%인데 이제는 이제 다음 달 기준으로 2%를 넘는 기준금리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 거죠. 사실상 미국도 밟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밟네요. 네. 원달러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고점 분위기가 이제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 자리가 당분간에 대한 고점. 지금 오늘 기준으로 원달러 1298.6원 기록했는데 1300원 초의 내외 폭을 이게 이제 고점이에요. 상단폭이. 제가 22년도 초반 들어가고 원달러가 1250원을 뚫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미국에 대한 긴축 행보가 빠르게 진행될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가 더 치고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달러가 더 강세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if 만약에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네? 갑자기 1% 올려요. 0.75, 1% 막 올려버려요. 그러면요 원달러 떨어져요.
그럴 일은 만무하겠죠. 만무하겠죠. 근데 다만 다음 달 빅스텝을 받는 기준금리에 대한 초점은 원달러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달러. 예, 좀 방어를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75 베이시스 포인트는 선반영이 들어갔고 미국에, 그리고 이제 한국 코스피는 지금 반영이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반영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저도 천명님 대표님의 어떤 천명 마스터님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좀 더 이상 치고 갈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1300 초반대, 이제 10에서 20 레인지 이 구간대가 좀 강한 저항으로 남아있다고 좀 판단합니다. 코스피는 조금 다릅니다. 예, 코스피는 좀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미국 수급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 일단은 오늘 장 마감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나스닥하고 이 부분은 코스피랑 좀 연동지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긍정적인 신호는 보여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에서 봤을 때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설명 드린 다음에 연동해갖고 코스피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강달러에 대한 국내 시장 영향력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 같은 나라는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달러 강세 독주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3선까지 내렸다가 다시 지금 104.9선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동일하게 봐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21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PCE는 5월분이니까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고 여쭤봐 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저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네. 말씀 드렸냐면은 자 YOY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MOM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네, 월 대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30년 동안 뭐 저물가 저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1년 전에 YOR을 지표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평균치를 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저한테 몇 번 말씀드렸고, MOM은 뭐 지금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게 긴장을 해야 되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5월보다 더 심각한 건 6월입니다. 다음 달. 왜? 자, 제가 또 6월 달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더 휘발유 값들,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5월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저번 주 화요일날에도 그랬어요. 이번에 PC 발표가 분명히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좀 나온 상태고 긴장을 바짝 하셔야 됩니다. 긴장을 안 할 게 아니고요.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어떤 투자자를 잘 짜셔야지. 뭐 여기가 뭐 아까 뭐 전년도가 뭐 이 근소한 차례로 3개월 연속 뭐 하락을 했다는데 별로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전년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다. 근월물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긴장을 하시고 어떤 투자자를 냉철하게 짜셔야지 긴장 안 하시면 상당히 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해왕 마스터님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아직도 헷갈리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주요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지표가 발표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게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CPI 발표 이후 나온 물가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물가 수준을 더하는 수치가 PC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표보다는 7월에 발표되는 6월분 CPI가 월등히 중요하다. 이거는 핵심이고 네. 제가 이번에 강연회 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네, 저 강연의 후기도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차트에 모든 게 있지는 않다라고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신세계에서 작년부터 충분히 고지를 드렸었거든요. 예고를 했었고. 근데 그 결과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현실적으로. 예. 근데 물가에 대한 수준은 사실 오버슈팅 된 거는 예상할 수가 없었죠. 오버슈팅 된 건. 이렇게 긴급적으로 긴축을 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작년에 긴축을 할 거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는 충분히 보냈잖아요. 시장에서 이미.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매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수익화를 시켜놨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시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외 선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매수를 보고 매도를 보고 양 방향성을 결정하실 텐데 매도를 보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고 그죠? 확률적으로 매수 위주의 어떤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손실이 났겠죠. 이건 현실이에요.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실현돼야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도 좀 정확한 대답이에요. 오늘 지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6월에 이미 CPI 발표가 6월 초에 나왔기 때문에 PC는 뭐예요? 기본 CPI에 플러스 간접적인 물가를 더하는 요소밖에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발표된 걸 한 번 더 덧붙이는 발표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7월 초에 있을 CPI 발표다. 예, 그건 6월분이니까 이게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증시, 달러, 모든 거에 있어서 거기에 집중 포커스를 모두 해야 돼요. 코스피 주식하시는 분들 다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예. 근데 갔는데 제가 주식을 해요. 근데 미국이 CPI가 몇인지도 몰라. 발표 떴는데 저게 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모순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연회 때 이거 설명드렸죠. 예. 엄청 사랑받고 왔습니다. 예. 제가 다음 달에 한 번 더 기획을 할 것 같은데 하게 되면은 신세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7월 초에 집중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7월 초에 있을 CPI만 확인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온 PC보다도 7월 13일에 발표가 되는 6월 CPI 지표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별표 5개 붙여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메비우스님께서 달러 인덱스는 올랐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되려 조금은 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해왕님께 여쭙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사실 오늘 장중에는 연 고점을 경신했다가 다시금 하락 마감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거 솔직히 이게 정말 훌륭한 네.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이거는 어떤 달러랑 예. 원달러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예.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원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달러 차트가 오르면은 보통은 이제 원달러도 오르거든요. 네네. 상황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원달러는 하나 더 추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뭐예요? 한국은행 행보. 한국은행 행보. 지금 한국은행 행보 뭐예요? 여러분들 지표들 확인하십니까? 다음 주에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청하신 분들 난 몰랐어. 예.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확해요. 예. 반성하셔야 돼요. 무슨 앞에 뭔 지표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 예. 안 되는 거예요. 금융을 다루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습관 들이시면 안 돼요. 일정 미리 체크해야 돼요. 다음 주에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 왜 이게 중요하냐? 7월에 지금 빅스텝 밟는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예, 예상치가 높으니까. 빅스텝 밟겠죠? 50베이시스 포인트 밟는다는 갑작스러운 한국은행에 대한 변동 폭에 지금 원달러는 그나마 수급이 오늘 살짝 조정이 온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올 거예요, 원달러는. 다만 이게 반영이 끝나고 다시 미국이 더 추가적인 스텝을 계속 밟아 나갈 게 뻔하니 추가적인 강세 요인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국은행에 대한 빅스텝이 지금 원달러는 반영 중이라는 거예요. 달러에 한국은행에 대한 행보가 반영될까요? 안 되잖아요. 맞죠? 거기는 뭐가 반영돼요? 유로죠. 미국 유로, FMC, 유로존. 그게 달러 차트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달러는 뭐예요? FMC, 한국은행. 이 두 개를 비교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달러에 대한 분석은 뭐예요? FMC, ECB.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자, 원달러는 뭐예요? FMC, 한국은행. 두 차이. 그러면 두 차이. 셋 다 긴축 밟고 있는 건 맞아요. 셋 다. 맞잖아요. 근데 그 강도에 대한 이해도 자체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시로 체크하고. 지금은 한국은행이 조금 밟고 있어요. 50베이스 포인트 간답니다. 다음 달에.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되면은 이제 2.25% 되겠죠. 예, 아셔야 됩니다. 이미 그거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입니다. 집중하셔요. 이상입니다. 네, 환율에 대해서 또 명확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반기 거래 마감을 앞두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시장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두 분의 든든한 마스터님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명확한 시장 방향성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미국 5월 PCE가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부각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의 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가솔린 재고가 260만 배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 대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상품들 대부분 하락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2.6% 하락한 11,38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12% 내린 온스당 1,81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2.76% 하락한 배럴당 10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5% 떨어진 1.04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반등을 시도하기만 하면 매번 경제 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0% 초반선까지 레벨을 낮추고 있고요. 달러는 조금 전에 저희가 짚은 것처럼 또다시 강세 흐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폭을 크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 오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팻말톡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천명 마스터님 매도 그리고 해양 마스터님은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봉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봉 보면 제가 그 화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때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때 이제 그 21 이평선의 지지 저항 여부를 판단해 보고 어떤 방향을 잡아라. 그때 제가 이게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제 말씀을 듣고 그때 투자를 하신 분은 상당한 수익을 얻으셨을 테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완전히 오늘 벗어났죠. 오늘 같으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아예 5일 이평선 한참 밑에 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대세 하락장의 어떤 시초가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아직은 밑으로 갈 수 있지. 지금 뭐 현재 하락인데 아직은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지금 관점은
이게 스윙, 그저 단타 개념을 스윙 개념으로 좀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화요일 이 말씀 드렸죠. 제가 오늘 실제 투자를 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결과치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스윙으로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되실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분봉을 드리고 오늘 지니까는 제가 별다르게 지금 설명을 제가 이제 9시 반에 오늘 PC 발표가 있었죠.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이 방송 때는 제가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6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저항을 받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11,550에서 지금 제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10시 반에도 똑같았죠. 결국엔 60일 이평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지금까지 하락장이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 스윙은 일단 저만 가서 결과치를 화요일 날 보여드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매수 관점으로 이제 어떤 투자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모두 한 방향 원웨이로 한 방향으로만 어떤 매도 전략을 좀 짜셔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 지니까를 제가 자리값 좀 드린다면 지금 11,450에서 한 저항을 좀 약간 받다가 이제 계속 지금 하락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11,450 라인 근처 오시면요. 이 정도 선에서 한 매도를 짧게 잡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걸 또 추천해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값 제가 11,550에 매도로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매도 전략을 들어주신 것인데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6월 초부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6월 초부터 베이직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모든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크게 눌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숫자들이 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결국 베이직이 이제 기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치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 뭐 6월 결국엔 아까 이제 우리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7월 CPI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 어떤 이벤트가 없다면 대세 하락장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7월에 어떻습니까? 또 2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죠, 그죠? 거기까지도 또 발표가 되면 결과는 뭐 상당히 안 좋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가이던스를 상당히 이제 하향 조정한 상태고 기업 실적이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7월까지는 발표되기 전까지 만약에 그 CPI 발표가 정말 안 좋게 나온다면은 엄청난 하락장 한번 또 연출할 겁니다. 지금 6월 지금 마지막 주인데 뭐 오늘 4일 연속 지금 하락장이죠. 어제도 또 GDP 발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7월까지는 계속 하락을 연출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세계 정세에서도 또 다른 복병이 등장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한 단어인데 이제 브릭스라고 그런 단어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던데 좀 풀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목은 뭐 신냉전의 서막 브릭스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거에 이제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브릭스가 뭐냐? 이제 개념을 좀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브릭스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이 5개 나라의 어떤 총칭입니다. 그래서 B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브라질, 그죠? 자, 그다음에 R이 이제 러시아란 얘기예요, 러시아. 그다음에 I, 인도. 이게 간혹가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인도네시아 때도 보면 인도를 인도네시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완전히 다릅니다. 뭐 인구 자체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도다, 인도네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중국, C가 이제 차이나입니다. 중국. 우리 인접 국가에 있는 나라죠. 그다음에 이제 S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5개 이제 나라를 일컬어서 브릭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처음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요. 이 조직 단체가 만들어진 건 이제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어떤 무역들, 상호간의 어떤 무역 협력을 이제 맺으면서 어떤 무역을 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짜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단체예요. 근데 이제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뭐 여러 가지가 또 섞여 들어가죠. 정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복잡 다양합니다.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퇴색되게 움직이는 모습들 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말이에요. 이 단체가 그러니까 뒤에 S가 없었습니다. 불익으로 출발했습니다. 불익. 그래서 좀 부르기도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5번째 회원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 그렇게 2010년부터 출발이 됐다.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에서 나오는 어떤 뭐 얘기들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게 또 다른 복병이 이제 브릭스가 될 수가 있다. 뭐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시기가 웃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시기가. 자, 이유가 정상회의를 했죠. 22일부터 시작을 했죠. 자, 이거 브릭스도 이제 비즈니스 회의를 했는데 얘네도 공교롭게 22일 날 했어요. 22일 날. 비즈니스 포럼을요. 이게 이제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에 대한 어떤 저항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너무 물상식하다. 너무 제재가 심한 거 아니냐. 거기다 중국까지 가세를 한 거예요. 뭐 우리 시청자 잘 아시다시피 서방 세계, 미국 포함해서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말을 안 들면 어떡합니까? 강력한 경제 제재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가 뭐 왔다. 뭐 그런 얘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강한 불만을 이제 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또 발언을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공식화해서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도 뭐 브릭스 통화를 하는 어떤 기초통화 만들어 보자. 그 중국이 만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어떤 이제 결제 시스템을 인프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발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경제 제재가 상당히 러시아가 많죠. 돈을 제대로 지금 꺼내 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스위프트 아시잖아요. 스위프트 세계 국제 결제망 그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지금 퇴출이 당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주체가 그죠? 러시아하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계속 발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푸틴이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 최근 3개월 동안 이 브릭스 간 나라끼리 이제 38%의 어떤 무역 증대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똘똘 뭉쳐서 새로운 어떤 단체로서 세계를 좀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표방을 했어요. 이게 이제 브릭스가 인구들이 일단 나라 자체를 둘째 치더라도 인구만 해도 벌써 30억입니다. 30억. 그 전체 세계 GDP의 25%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 35%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금액이에요. 처음에 이 브릭스가 출범을 했을 때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터짐으로 인해서 원자재, 뭐 석유 등등 곡물 그런 이슈가 지금 상당히 팽배하죠. 근데 브릭스라는 이 나라 자체에 그런 거를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게 이게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여기다 또 복병이 또 하나 생겼어요. 엊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자, 이란하고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7일 날, 27일이니까 오늘 30일이니까 그죠? 자, 화요일이죠, 화요일 그죠? 27일 날 브릭스 가입 신청 완료한 상태예요. 자, 이란은 뭐 당연히 이란이 들어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 이란이 저 미국하고
핵 합의를 거의 수년째 못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고, 그러다 또 인플레이션의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공경에 처해 있죠. 그리고 뭐 안 되는 거에 대한 핵 합의가 안 되는 거에 대한 강력한 또 발언을 또 쏟아놓기도 했고,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지금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해놓은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금리가 50% 중반대예요. 어마어마한 뭐 살인적인 금리예요. 뭐 거의 뭐 하나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르헨티나 가보진 않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폴 볼커가 19%까지 올렸잖아. 그럼 몇 배입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이제 부랴부랴 어떤 이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완료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요. 결국엔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 밑에 써 있듯이 원자재, 그죠? 석유, 뭐 인플레이션의 압박,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 브릭스에 좀 가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브릭스 플러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브릭스 플러스. 자, 여기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예요. 재미있는 게 사우디가 지금 이게. 자, 7월 중순에 어떻습니까? 바이든이 사우디 가죠. 근데 왜 사우디가 지금 이게 브릭스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참 캐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우호적으로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인데, 뭐 바이든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좋아서 7월로 화해하려고 가는데, 사우디가 여기 갑자기 등장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지금 이 국제 정세가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또 이게 아까 봤어요. 20일, 23일, 24일 열렸다고 말씀드렸죠. 24일, 22일에는 이제 포럼을 했고, 그다음에 23일에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맨 마지막에 고위급 이제 대담회를 했어요. 근데 참관 국가가 한 13개 나라가 됩니다. 13개 나라. 뭐 다 제가 뭐 거론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위에 써 있는 대로 인니, 뭐 터키, 사우디 뭐 등등 한 13개 나라가 참가를 해서, 여기도 이제 이 브릭스 플러스를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단체로 해서 서로 좀 윈윈하는 어떤 무역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윈윈정을 가보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대두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 상황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데, 이 단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보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가 바라볼 단계는 아니다. 즉 뭐냐면,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처럼 뭐 이런 이제 속된 말로 못 사는 나라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뭐 니네들이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준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심도 있게 이들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됐든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바이든이 어떻게든 좋은 정책을 좀 펼쳐서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인생사라든 경제라도 똑같은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서로 어떤 윈윈 전략을 가져가면서 다시 글로벌화가 좀 신냉전이 아니라, 이건 신냉전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신냉전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화 리글로벌화를 해서 전 세계가 좀 화랑을 좀 받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브릭스라는 이 신냉전의 서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또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관망을 했던 건 네. 시세 다 나왔다. 네, 지금 나왔다. 예. 저도 매도를 지향을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지금 지향이요? 왜냐면 지향. 지양. 네, 지향. 네. 네. 좋지 않게 일단은- 보고 있다. 네, 예. 일단은 네. 매도를 지향하지만 지금 오늘 당일 차트는 수급이 다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지금 이제 채널이 구성이 다 나왔는데 이게 제가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한 15분 전이죠. 15분 전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차트가 개장 전에 파동권이 이 구간대에 아직 놓여 있다면 저는 매도를 들었을 거예요. 매도를. 근데 지금 파동이 지지를 받는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다 왔네? 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은 저는 더 이상은 매도 안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지금 보시는 포인트가 이제 11,430포인트인데 저는 만약에 매도를 보더라도 11,500포인트. 여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11,500포인트. 11,500포인트입니다. 여기 부분. 이 부분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60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분봉에서는 당분간 어떤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높냐면 아직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CPI를 기다리는 박스권 횡보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박스권 횡보장. 과연 다음 물가는 어떻게 될까? 지금 10일 전후 나왔죠? 예. 여러분들 10일 전후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7월 들어서는 초에 CPI 전까지는 매도도 매수도 아닌 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시장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잠깐 화면 드릴게요. 네. 지금 증시 오르면 뭐 어쨌든 코스피도 반등이 들어가고 뭐 비트코인 또한 반등이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네, 코스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에서 좀 긍정적인 차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노란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차트가 이뻐요. 일단 차트가 이뻐야 되거든요. 네. 제가 가끔 나와요. 차트 참 이쁘다. 차트 이쁘네.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예, 예쁘다는 이것이 기준이 궁금하네요. 딱 맞아 떨어진다. 아.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기준치가 지금 횡보성 랠리라는 걸 정확하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저점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반등에 대한 저점 기준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것 또한 CPI 기준이에요. 미증시가 CPI가 다음 달에 8.3% 변동폭만 보인다면 또 고점이 아닌 8.3% 이하에 대한 폭만 보인다면은 저점 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코스피 또한은 크게 내리지 못하고 올리지 못하는 이 구성으로 7월 초에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지루한 싸움이 될 거예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싸움관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CPI 발표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체크하셔야 돼요. 결국 CPI예요. 기준은. 자, 그리고 마지막 위험자산 다 얘기할게요. 예. 자, 여러분들 코인 제가 17,700달러 얘기했었죠. 언제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다음 얘기 안 했어요. 네, 왜냐? 뭐라 하시니까. 예, 떨어지면 뭐라 하죠. 비트코인은. 예, 지금 다 왔습니다. 보이시죠? 다 왔어요. 제가 45,000달러에서 내려간다고 했는데 얘기했죠. 다 왔어요. 이것 또한 CPI예요. 각각 차트에 대한 어떤 패턴, 분석은 달라요. 그러지만 동일한 점 뭐예요? 위험자산은 다 CPI 기준이에요. 여기서 이제 맴도는 거예요. 왜냐? 위험자산 수급이 다시 쏠리는지 어떤 조건을 성립해야 돼요? 미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미국채 금리 내려가면 돼요. 그 기준, CPI가 결정하는 거죠. 물가. 긴축에 대한 속도가 국채에 대한 금리를 움직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차트 부가적인 좀 설명을 하면은 제가 매도는 지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매도를 지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RSI 아시죠? RSI. 지금 60분 모입니다. RSI 이거 보세요. 나왔죠? 추가 하락 가능하다는 거를 계속 내포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왜냐면은 최근 어떤 수급에 대한 형태를 보면은 RSI가 한번 나올 때 시장이 죽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보이시죠? 올라가지는 못해요. 올라가지는. 반등이. 지금도 같은 현상입니다.
그 매도권을 보되 제가 보고 있는 건 11,500구간. 예, 여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집중하세요. 새벽에 자리가 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어느덧 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내일 해왕 마스터님이 오전 10시에 해외 선물 무료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제는 코스피 단기 바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상반기 정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하반기 시작을 코스피 단기 바닥이 어디인지 강연 들으면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해왕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